기초고시학원 셀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안우상입니다. 네, 또 간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기출 분석을 이제 업로드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문제 풀이 업로드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풀이만의 중요도보다는 기출을 엄밀하게 이제 분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이제 오늘 각각 이제 해설을 할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 1, 2, 3, 4부로 나눠서 1, 2부에는 수학교육론을 강의해 주실 거고 이제 3, 4부에는 전공수학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이제 엄밀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요번을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난이도가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수학교육론에서는? 예, 수학 교육론에서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 생각에는 한 중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용, 전반적인 그 내용 요소, 그러니까 내용 측면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물어봤지만 그것을 이제 지문 상황에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답안이 상이하게 나온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난이도를 중으로 생각을 해요. 전공 수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번에 채점 나온 결과를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열심히 막 재수, 삼수 하셔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요번 시험 문제를 보거나, 요번 채점 결과를 보고 화가 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게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었던 상황인데,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쉽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하 오브 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쉽게 출제된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제가 중요한 거는 그 채점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안우상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 채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일단 시험장에 한번 들어갔다 오셨어요. 전공을 풀고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을 어느 정도 많이 실험해 보셔서 아셨을 것 같은데 수학 경우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그 수학 교육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써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수학 교육론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채점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점수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썼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나온 걸 보니 이제 그 제가 서술한 부분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키워드가 빠져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채점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총점 커트가 80점대가 나오는 이제 지역도 있고 못해도 막 70 후반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사실 그거는 영어 같은 과목에서나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었던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교육학 같은 게 거의 막 15점 근방으로 채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시험 보신 분들 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전공 시험 보신 분들은 상당히 물채점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물채점이 들어갔다고 하면 누구나 점수가 높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채점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내 성적보다 높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합격 커트에 있을 만한 분들한테는 높은 점수가 왕창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점수부터는 다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로 채점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키워드가 들어가면 맞게 처리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상황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게 들어갔으니까 맞게 들어가다 보면 마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오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커트가 일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키워드를 많이 못 쓰셨기 때문에 물체점이 들어갔을 때는 점수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 시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뭐, 한마디 정도 수학경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험도 그렇고 이전 시험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수기론 입장에서는 수기론은 어느 정도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문 상황도 올해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문의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교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지금 현재 교육 방향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교론 입장에서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그런 방향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지도서와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공수학 쪽은,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냐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난이도가 나왔는데, 내 성적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성적이 더 떨어질 텐데, 열심히 해봐야 성적이 떨어질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제청 같은 게 들어간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출제된 상황은 사실 이번 연도가 개편이 됐잖아요.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채점 기준 자체가, 점수 커트 자체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번에 채점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채점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 문제가 일어났다 생각을 할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가 일단 있는, 그 다음에 채점도 좀 엄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된다는 거고, 작년에 나온 문제들이 거의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는데, 그런 문제 상황보다는 그러면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 공부하셨던 대로 좀 꼼꼼하게 내용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증명하는 테크니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가게 되면 다시 이번 연도에는 원래 공부했던 거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출 분석을 러프하게 해본 거고, 이제 각 문제별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1부부터 진행을 하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